이번 시간에는 네. 김덕주 실장님의 창업 스토리랑 창업 노하우를 들려주시죠. 네. 두둥. 아 진짜 단순한 건데 효과음이 저렴합니다. 제가 되게 기분 좋을 때 제 창업 스토리를 교육생들에게 해주곤 하는데 저는 진짜 평범해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2010년에 창업할 때 왜 그거를 하게 됐냐면 일단은 저는 전공이 신학이에요. 정말요? 아, 놀라지 마세요. 당황스러워요. 오. 네, 놀라지 마세요. 네. 다 놀라거든요. 네. 기독교? 원래 목사님이 되려고 아. 했었다가 아버님 목사님이 쉬었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신학을 하다가 졸업까지 다 하고 대학원을 이제 갈 무렵에 이제 좀 집안에 문제가 좀 있어서 네,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신학을 전공해서 졸업해서 취업 자리를 알아보면 보험회사에서밖에 연락이 안 와요. 왜냐면 너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험을 잘 팔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진짜로 들은 거예요, 저. 그래서 청담 지점장님이었는데 지금도 계시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근데 영업은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직업 훈련 한번 받아볼까? 이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그 직업 훈련을 쭉 받으면서 원래는 실내 인테리어 이런 걸 했었는데 사실 전공자를 따라가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포기하고 일단은 뭐 할까를 하면서 이제 쇼핑을 할 때였어요. 네. 그때 시기에 쇼핑을 하는데 제가 이제 발등이 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발볼이 넓고 발등이 두꺼우니까 저도 그런데 위로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발등이. 그 아메리칸 이글 쪼리라고 왜 4,000원짜리 쪼리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신고 다니면은 엄지발가락 사이로 해갖고 다 까져요. 뭔지 아시죠? 너무 아파. 못 신어요. 발이 안 까진 쪼리가 있을까를 그냥 생각하다가 그때 이제 쇼핑몰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있어요. 도쿄 쪼리라고 치면 나오는 네. 쪼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8월 말이라서 제가 구매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직업 훈련 받은 거예요. 그 사이에. 네. 좀 받다가 1월에 쇼핑몰을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이템이 필요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직업 훈련을 쇼핑몰 교육을 또 받았어요. 그 서울 IT 직업전문학교 지금 이름은. 네. 거기에서 장시간을 받고 그러고 나서 창업을 이제 해야 되니까 아이템이 필요하니까 뭐 할까 하다가 그때 그 쪼리를 팔아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갔죠. 그냥 막연하게 동대문에 그 청계천에 가보시면은 신발 도매상가라고 네. 있어요. 거기에 이제 B동 뒤에 가보시면 네. 아도니스라는 디테일이 있죠. 그죠? 아직도 디테일. 기억나요. 정말. 거기 가서 제가 처음에 사장님 이거 쪼리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하세요. 좀 서운하죠. 손님이 왔는데 네. 이거 얼마냐고요? 물어보니까 12,000원 그러는 거예요. 두 족만 가져갈게요. 왜냐면 그게 검정색 빨간색이 있었어요. 예. 두 족을 24,000원 현찰 거래니까 주고 영수증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그걸 쫄래쫄래 들고 와갖고 사진 찍어서 올렸죠. 네. 옥션에다 올렸거든요. 네. 프리미엄만 딱 달아놓고 자고 일어났어요. 하루 만에 상세 페이지를 끝냈어요. 이게 워낙 쉬워요. 쪼리는 한 단품이었고. 그래서 되게 유치하게 남자는 검정색, 뭐 여자는 빨간색, 뭐 커플 쪼리 막 이렇게 해갖고 했죠. 상품 이렇게 재고도 없이 그쵸, 그냥 샘플만 두 개를 돈 주고 사와서 24,000원으로 시작하셨네요. 네. 그렇게 매일매일 나는 저 시장에 가면 된다. 사오면 되는 거니까요. 뭐 재고나 이런 건 개념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그냥 사다가 찍어서 올려갖고 자고 일어났는데 옥션에서 그 다음날 주문이 2개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 고객의 나도 이름은 무슨 폭발한 줄 알았네. 네, 고객 그래도. 이름이 나승흠 씨예요. 고객 이름까지. 첫 고객 이름을 기억해요. 되게 고마워서 나선웅이요? 나승흠. 네. 나씨들이 좀 사람들이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요. 나씨. 네, 그래갖고 그거를 첫 배송 보낼 때 기분이 진짜 이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 근데 전자송장을 못 주문권이 별로 없으니까 전자송장 못 뽑으니까 그 모나미 펜으로 꾹꾹 눌러갖고 그때 한진 택배 썼는데 송장을 막 정성스럽게 써갖고 보내기 전에 전화를 드렸죠. 고객님한테.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러길래 저 쪼리 판매자입니다. 그랬더니 왜 전화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제 첫 고객이라. 근데 드릴 건 없는데 전화라도 한번 해서 통화하고 싶었다고. 네. 혹시라도 나중에 또 뭐 필요하면 그냥 얘기하시라고 한번 보내드리겠다고. 뭐 이렇게 하고서 전화를 끊고 첫 배송을 보냈어요. 네. 짜릿했죠. 제가 처음이라고 주문 취소할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일어나니까 4족 들어와 있고 그 다음 날 일어나니까 신기하게 또 8족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2배씩 계속 느는 거예요. 8, 16. 네. 그러더니만 이제 어느 정도 한 20건 정도 이후에는
갑자기 이제 80개로 확 뛰더라고요. 후기나 이런 게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순위도 오르고. 후기, 순위. 네. 그럼 광고라는 개념이 또 생기고 네. 욕심 나잖아요. 그래서 막 돈을 질렀죠. 네. 광고비. 네, 슬펐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한 80건 정도 딱 되니까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1등을 이기고 싶은데 1등을 못 이기는 거예요. 계속 2등인 거예요. 그래서 1등을 왜 못 이기지? 1등이란 것은 쪼리 카테고리예요? 그쵸. 검색어, 쪼리 검색어 2등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이 1등. 그래서 제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제끼지? 막 이러다가 봤죠. 봤는데 걔는 아메리칸 이글 쪼리를 팔아요. 단순, 그러니까 딴 것도 다 파시는데 네. 도쿄 쪼리도 팔지만 아메리칸 이글 쪼리도 팔아요. 근데 저는 발이 까지니까 제가 싫으니까 안 팔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거, 주관적인 견해는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아까 이제 서두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 쪼리를 사다가 넣고 꽈리 쪼리 넣고 스웨이드 쪼리 넣고, 그러니까 동대문에 있는 모든 쪼리를 갖다 넣었어요. 하나하나 네, 차근차근. 그러고서 1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비용은 똑같은데 사가는 사람에 대한 고객층이 넓어졌다고 넓어지. 하나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넓어지니까 연령대도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인 것도 넓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구성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1등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엄청 좋았죠. 아니 근데 그 동대문 가서 이제 사다가 네. 보내신 거잖아요. 네. 동대문에서 얼마에 12,000원에 팔았다 했죠? 네. 그럼 얼마 가격에 파셨어요? 그때 당시에 22,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맞네. 22,000원. 와. 그럼 10,000원을 남기신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수수료 빼고 배송료 빼면은 제 수중에 한 네. 6,000~7,000원 정도가 남았던 거죠. 근데 그것도 온라인이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싸게 판 거잖아요? 사실 그 상품은 오프라인 소매에 나오기도 힘들고 오프라인은 좀 더 비쌌을 거예요. 그런 거 조사할 정도의 여력은 있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몰랐기 때문에. 이 가격에 또 비하인드가 있는데 네. 그러고 나서 12,000원에 팔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하루에 고정적으로 그가 이제 동대문 거기 시장은 낮 시장이라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잘 되는 집은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예요. 그럼 그 사이에 가야 되는데 오후에 가면 신발이 없죠. 이미 다 가져갔으니까 새벽에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매일 첫 차 비슷한 걸 타고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거기 도착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이제 어느 날 친해졌다라고 하긴 뭐하고 얘가 자꾸 오니까 사장님이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도니스 사장님. 네네네. 아도니스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인데 근데 그게 도매점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씩 또 팔았어요? 그쵸. 오. 그러니까 이 원래 비하인드를 좀 더 들으셔야 돼요. 네네. 그 봉다리에다가 한 8쪽 10쪽을 챙겨줬을 때예요. 네. 들고 가는데 검정 봉다리에 들고 가는데 야! 이러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죠. 네. 그래. 너 이름 뭐랬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 김덕주요. 이랬더니 아니 네 이름 말고 네 그 상호. 그러길래 저 국민가게입니다. 지금 이제 검색하면 안 나올 텐데 국민가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내일부터 올 때 전화하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너 오기 전에 네 거 맞춰놓으려고 이러는 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가기 전에 전화 드리고 갔더니 진짜 딱 싸놓으신 거예요. 패킹이 완벽해요. 들고 가기 딱 좋게. 그래갖고 이거 너무 고마운데?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그날 영수증을 처음으로 이게 얼마고 이게 얼마를 줬는데 더 놀라운 건 12,000원을 주셨었잖아요. 네. 9,0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9,000원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남겨 사장님 이거 12,000원이라며요. 나 네 소매인 줄 알았다고. 원래 가격 9,000원에 도매가 나가는 거라고. 네. 그러면 이거 물량을 더하면은 내려가나요? 응, 그건 그렇지. 근데 큰 차이는 안 나.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날부터 9,000원에 구매를 하시게 된 그쵸. 거네요. 물량 많아질 때. 그러니까 마진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야 요번에 새로 온 애가 있는데 젊은 애가 있는데 잘해.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조금 더 들어가면 삼성보세라는 데가 있어요. 신발 더 많거든요. 네. 그 사장님이 이제 우리 것도 좀 가져다 팔아다오 이래갖고 거기서 물건 샘플링 받고 아도니스 사장님도 제가 원래는 쪼리를 하다가 여성 구두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샘플을 딱 가져가니까 이 괘씸한 녀석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네 우리 집 거 팔아줘야지 여성 구두를 왜 해? 빨리 다 갖다 줘. 이러지만 너 내일 올 때 차 갖고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기대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때 이제 차가 마티즈였는데 마티즈를 딱 갖고 갔는데 정말 제 키 높이만큼 신발을 쌓아주셨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2개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제 키보다 커요. 그래서 무슨 종류인데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남자 운동화래요. 너 이거 다 가져가서 네 마음대로 팔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촬영하는데 진짜 죽을 뻔했죠. 네, 너무 힘들었죠. 산다고도 안 했는데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샘플로 주고 반납을 해야 돼요. 네. 다
다 찍고 제가 3일 만인가 반납을 하니까 사장님이 놀라신 거예요. 너 이걸 다 했다고? 그랬는데 보통은 일주일이 다 넘게 걸린대요. 네. 근데 이걸 다 찍고 페이지까지 다 만들진 못했지만 일단 찍었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다 찍었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보세 사장님도 알게 되고 하면서 신발 종수가 1000가지가 넘어섰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인터넷에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ABC마트 가면 신발이 이렇게 선반 위에 타타타타타타 벽에 붙어갖고 막 타타타타 이렇게 네. 놓여져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인터넷에 했었어요. 그런 느낌으로다가 네. 타다다다다다. 타타타타타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왜요? 쇼핑하다 죽어요. 고객이 못 사요. 너무 많고 로딩도 느리고 10년 전이니까 컴퓨터가 좀 느리잖아요. 문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넣으면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넣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네. 그래서 남자 신발 쪽에서 그래도 상위권 1등, 3등 막 이렇게 했으니까 행사도 막 MD가 먼저 와서 하자 그랬고 그렇게 하면서 신발은 진짜 더는 못하겠어 갖고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거나 이럴 그게 아니에요. 직원 2명까지 뽑았었는데 더 일이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좀 그만해야 되고 이게 제일 리스크가 큰 게 세금 계산서 매입 자료가 예. 네, 힘들거든요. 동대문은. 그래서 아 이거는 길게 갈 수는 없다. 더 오래 가려면 다른 걸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했던 아이템이 식품 쪽이에요. 건강식품, 오메가3 막 이런 거 네. 하다가 그 다음번 아이템이 이제 거기에서 만난 분이 피지오겔 아시나요? 피지오겔, 아니요. 세타필. 스킨케어인데 애들 아토피에 이렇게 해주는 양대 산맥 상품이에요. 그렇구나. 피지오겔이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요. 그 업체의 그 대리님이죠. 대리님이 해보실래요? 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유아용품 쪽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시는 분들 도움 받고 해갖고 빨대컵부터 해서 그러니까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유아용품 쪽으로 또 갔다가 방수기저귀 막 또 이런 것도 팔다가 나중에 방수기저귀? 그 수영장 갈 때 네. 애기들 해주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거 엄청 나갔죠. 그것도 하다가 막 정확하게 다 기억이 막 안 나요. 그러다가 제가 교육을 받았던 곳에서 강의를 해주세요. 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그게 지금 이제 합정에 있는 서울 IT 직업전문학교인데 네네네. 제가 거기 실장인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베이 코리아는 제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담당자 계약자고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직업 훈련을 하면서 사업을 동시에 병행을 하죠. 네. 거기 이제 부탁을 해주셔갖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강의에 또 욕심이 좀 나서 한 1년 정도를 인터넷을 판매를 쉬었어요. 2개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을 키우는 데 목적으로 하다가 이제 이베이랑 계약이 되고 예. 그러는 찰나에 만났던 사람이 킥보드였나 전동일이었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상품 잡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온 거거든요. 아 킥보드 전동회 이런 것도 파셨어요? 네. 전동일 저 1등이었죠. 네이버 1등. 엄청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근데 한때 엄청 유행했었죠. 네. 그때 1등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 2년 됐나? 지금도 근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끝물이라 그래요? 마진이 되게 많이 남진 맞아. 않죠. 아. 예전에는 그 공급가도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한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 가져와서 그거밖에 아니에요? 26만 원에 팔고 있었어요. 저희 체험기도 썼었잖아요. 예전에 전동이 체험기. 아,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 전동일은 왜 접었냐면 만약에 100대가 들어오잖아요. 10대가 불량이에요. 아. 그 리스크도 커요. 마진도 크지만 그러니까 그 정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 그쵸. 심천이라는 곳에서 가져오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거는 이게 환불이나 안 그런 되죠. 거 안 돼요? 중국은 그런 거 없어요. 네. 중국. 네. 해준다고 처음엔 얘기는 하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거 없어요. 네. 저는 그 샤오미 제품을 정품을 받아가지고 네. 정식 계약해서 파는 그 대표님 인터뷰했었는데 네. 그분도 그래도 잘 됐어요. 예, 그때 한창 붐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샤오미는 엄청 잘 될 확률이죠. 근데 그때 이제 짝퉁 엄청 욕했어요. 근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벌어지는 거. 네. 거기는 한 80만 원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비싸죠. 진짜 마진 많이 먹은 그쵸. 거예요. 네. 엄청 비싸죠. 대신에 이제 뭐 AS까지 해준다고는 그쵸, 그쵸. 하지만. 그게 문제가 제일 크죠. 음, 그래서 걔도 버렸죠. 그리고 유모차 팔다가 네. 진짜 다양하게 하셨네요. 그러다 지금은 지금은 여행용 가방 그쵸. 팔으시죠? 그쪽이랑 보통- 여행용품 팔아요. 그 아쿠아 슈즈도 근데 보면 진짜 트렌드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네. 아이템을 잘 갈아타신 거 아쿠아 같아요. 슈즈도 계속 한때 엄청 옮겨 다니는 이유는 고객이 층이 꽤 많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해갖고 지금 이제 예. 40, 50 되시는 네. 분들은
아직도 지마켓에 계시죠. 근데 지마켓에는 20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얘기야. 아예 없다는 게 아니죠. 아, 예. 저도 요새는 잘 안 사요. 네. 그래서 저희 전 30대지만 새 직원이 왔거든요. 새 직원. 새 직원. 신규 사원. 네, 네. 새 직원이 와서 새 직원.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22살인데 지마켓 아이디 있니? 라고 그래 물어보니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디 아이디만 있어? 그랬더니 쿠팡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벌써 맞아요. 이게 약 한 4, 5년이 그렇죠. 지나면서 젊은 세대가 맞아요. 이동을 다 한 거예요. 실제로 물건을 막 이제 하다 보면 옥션에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사시잖아요. 네. 더 많거든요, G마켓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여냐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아쿠아 슈즈는 실제로 네이버가 진짜 많이 나가고요. 예. 네, 말도 안 되는 양이 나가고 상대적으로 그 아쿠아 슈즈를 G마켓에 광고하면서 팔긴 조금 힘들고요. 네. 그러면 그 쇼핑몰에 따라서 상세 페이지도 좀 다르게 꾸며야겠네요. 다 달라요. 네. 옥션 이런 데는 좀 글자 포인트를 키워야겠네요. 아, 네네, 그런 것도 필요하죠. 네, 그래서 세대별 차이가 있으니까. 글자 포인트를 20포인트 아래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옥션은요? 네. 아예 전체 사이트 그냥 다 어차피 모바일로 보니까 네. 어차피 사용자 그거 다 일일이 바꾼 건 너무 힘들어서. 네. 근데 처음에 인터넷 그때 어느 사이트 올린 거죠, 신발을? 옥션이요. 옥션에 그냥 올렸는데 다음날 주문이 2개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꾸미셨어요? 통짜 이미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자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네. 포토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진 넣고 막 텍스트도 거기다가 다 넣고 해서 그걸 JPG화 시켜서 통으로 넣는 건데. 딱 한 그림 파일로. 그렇죠.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진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다 병합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은 막 되게 나쁘꾸러운 상세 페이지인데 제가 어디 가서 찍었냐면 그 저기 노원구 공릉동에 가면 굴다리 아래 물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 사람들이 잘 안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쪼리 2족을 들고 카메라 하나 들면 다음에 막 내려갔어요. 물이 흐르는 저기다 놓고 찍어야겠다. 그래서 진짜 가면 안 되는데 깊이도 모르고 몰라요. 네. 근데 그 들어가도 될 것 같아 갖고 들어가서 거기다 살짝 올려놓고 빨리 빠졌죠. 네. 그래서 찍으려고 하니까 멀어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들어가서 찍어야 되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촬영하고 나오고 막 여러 군데 놓으면서 찍어보고 그때 이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너 그거 진짜 잘 나오게 하고 싶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힌트 하나 줄게. 뭔데요? 그래. 맨홀 이러는 거야. 네. 아스팔트 맨홀 이러는 거야. 맨홀. 맨홀이 반짝반짝하니까 기가 막히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친 느낌을 낼 수 있대요. 그래서 맨홀 뚜껑이요? 네. 뚜껑 위에 누런 올려놓고 그 고동색 뚜껑 있잖아요. 네. 어. 잘 닦여 있는 거야 돼요. 내가 닦아도 되고요. 네. 네. 전 좀 닦았죠, 왁스로. 막 닦아갖고 거기에다가 딱 올려놓고 찍잖아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네, 진짜 기가 막혀요. 왁스로 닦은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빛도 반사가 잘 되고 하니까 엄청 신발이 좀 비싸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공무원이 깜짝 놀랐겠네. 맨홀이 왜 이래? 그러고 나서 아스팔트에도 놓고 뭐 여기다도 놓고 빨랫줄에 걸어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했던 것 고민이 같아요. 많네. 처음부터 되게 공을 들이셨네요. 네, 그렇게 했던 게 첫 사업이에요. 문구는요? 문구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되게 나쁘끄럽다라고 얘기한 건데 제 맘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장난기가 많아서 네. 되게 웃겨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남자는 검정색, 여자는 근데 막 커플 조립, 뭐 쫑쫑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면 고객이 되게 좋아하겠지인데 지금 생각하면 고객이 되게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냥 유치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일반적이어야 되고 이 쪼리를 신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냥 사진 막 나열하고 네. 뭐 텍스트로는 뭐 이 굽이 얼마고 발이 안 까지는 사람들을 위한 뭐 이런 컨셉을 잡았던 거거든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그래도 먹혔으니까 팔렸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잘 설명했을 것 같아요. 소재에 대한 설명부터 해서 푹신거림의 표현, 그다음에 메쉬 소재가 좋은 이유, 뭐 잘 마르니까 요새는 그렇죠. 등등등.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워낙 모르니까 설명. 그냥 막 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요새 뭐 동영상이다 이미지다 해도 이런 온라인 쇼핑 쪽에서 텍스트의 중요함도 있나 보네요. 설명 막 하는 건 조금 그렇고요. 말씀하신 동영상이 대세는 맞아요. 그 타오바오나 이런 중국 쇼핑몰 네. 가면 네. 다 동영상, 썸네일도 동영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약간 무거워서 안 되고
상세 페이지에 요즘에 동영상 올리신 분들 진짜 많고요. 그게 설명을 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게 또 보기도 쉽고 재밌고.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에 나오는 컷들은 사진은 잘 찍어야 되는 건 뭐 당연하죠. 그리고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에 대한 연구가 먼저 돼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소스를 얻을 때는 경쟁사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약간 상위 판매자들 그분들 거의 후기나 문의 게시판 후기. 이런 것들을 다 읽다 보면 이 상품에 대한 문제점이 다 나와요. 아, 그럴 수 있네. 그쵸? 진짜. 그러고 나서 나가서는 네이버에서는 블로그, 지식인, 카페 세 개를 다 읽어봐요. 검색어를 쳐보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왜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걸 쓰면서 고민하는 것들이 나오고 어떤 단어를 쓰고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그 다음에 단어와 말투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해요. 그래야 감성이 샥 하고 돋아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은 페이지가 돼요. 저는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제 철학이에요. 네. 엄청 많이 봐요. 키워드를 다 꺼내요. 그렇겠네요. 진짜 인상 깊다. 그게 해보시면은 아,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블로그 쓰는 거 보면은 업체가 의뢰한 게 대다수잖아요. 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또 다 보이고. 요구하는 키워드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학습할 겸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죠. 네. 지금까지 되게 다양하게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상품 판매하는 상품을 변경하는 이런 계기랄까요? 그리고 아니면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한 상품을 파는 주기 보통 한 몇 개월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이클. 딱 뭐 안 팔리기 시작하면 또 이제 갈아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정확하죠. 안 팔리니까 빠지는 건 맞는데 이제 좀 미리 내다보고 좀 하셔야죠. 네. 시장이 그 아까 사입처 이제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이제 사입을 소싱을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예요. 요즘에는. 네. 그리고 중국에서 가져온 상품을 도매를 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웹사이트 이런 데들에서 그러거나 또는 국내에서 이제 그와 비슷한 상품을 하는데 보통은 국내 상품이 잘 팔리다가 중간에 중국에서 제조로 갖고 오기 시작하면 중국 단가가 훨씬 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중국이 싸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약에 가는데 근데 내가 아이템을 만약에 선정할 거야 라고 하는 기준에서 이 상품이 이미 되게 오래된 거예요. 누구나 알고 그리고 늘상 또 팔리긴 하는데 판매사도 많아. 그런 상품은 국내에서 사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군가 주는 상품으로 받아갖고는 경쟁력이 안 되는구나.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가격이 내려올 대로 내려왔고 그러면 나는 저거를 하면서 저 회전이 좋은 걸 아니까 마진이 적겠지만 회전을 돌리자라는 목적이라면 회전의 마진의 폭을 조금 더 넓히려면 내가 제조나 아니면 중국에서 싸게 떼요. 네 그렇게 하는 방식이었어야 돼요. 이미. 그러면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판매가 해서 성공을 했어. 빠질 필요가 없죠. 그냥 있으면 돼요. 네 트렌드가 급격하게 바뀌진 않는 이상. 그러네.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딱 봤는데 뭐야 고인물이 많이 없어. 그죠? 괜찮은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딱 드는 순간에 근데 판매량도 잘 나와. 그러면 근데 이걸 재고를 약간 애매하니까 많이 가져오면 좀 힘드니까 일단은 떼와서 해볼까? 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재고 부담이 커지면 다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조금만 떼와서 반응을 보는 거죠. 괜찮아. 그럼 여기에서 결정할 거는 그 사람한테 더 많이 뗄 거냐 아니면 큰 재고를 부담을 안겠지만 또 중국에다 한번 의뢰를 해볼 거냐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된 아이템은 쭉 가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재고가 자꾸 있으니까 이게 돈을 버는 건지 안 버는 건지 약간 이런 상황이 와요. 네,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때 이제 결정하겠죠.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차라리 이 돈을 딴 데다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쭉 가서 계속해서 나한테 고정적인 그거를 주는 것들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는 거고요. 딱히 이렇게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상 없었는데 그냥 했던 아이템 중에 그만둔 이유를 설명드려보면 전동현 AS 때문에 그랬고 AS. 그다음에 킥보드는 중간에 가격을 엄청 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어린이 킥보드를 팔았었는데 얘가 어린이랑 성인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섞어놓고 팔았었는데 중간에 전동 킥보드가 유명하면서 성인 킥보드가 굉장히 유행. 흐름세를 탔어요. 유행이 타면서 그때 한 해는 2017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한 해는 성인 킥보드도 잘 나가고 어린이 킥보드도 잘 나갔어요. 엄청 좋았죠. 그래 한 1년 반 정도 가고 그 다음 연도에 전동인 붐이 쫙 빠지니까
성인 킥보드도 안 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덜트 장난감이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건 그만둬야겠다. 그래갖고 바로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식품을 건드렸을 때는 오메가3는 이제 마진이 되게 컸다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빠졌어요. 네,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이라. 네, 재고 부담도 있고 커지죠. 그죠? 그런 애들은 그래서 빠졌고. 그리고 식품을 했을 때 제가 소스를 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프랜차이즈 중에 셰프의 다건 국수전 들고 다녔어요. 혹시 아시나요? 아, 셰프의 알죠. 국수전? 네. 네. 거기 대표님이 제 친구의 사촌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충무로에도 하나 있어요. 네네. 그래서 물어봤죠. 너 이 소스를 혹시 내가 가져다 팔아도 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타이틀 걸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 만나갖고 저도 아는 분이니까 이제 막 설득을 했죠. 처음 한 30일만 붙이고 있다. 30일 있으면 떼겠다. 근데 그게 없으면 처음에 도입이 힘드니 좀 주세요. 좀 하고 바람몰이를 위해서. 네. 돈 안 받고 주셨어요. 그래서 타이틀 걸고 만들었는데 이건 또 실수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염이라고 해서 나트륨이죠. 그쵸? 네. 그 나트륨의 함유량을 높이면 짜요. 뒷맛이 떡드름해져요. 그 스프 먹으면은 약간 그렇잖아요. 라면 먹으면. 네. 그런 맛을 안 내기 위해서 염을 좀 빼면 기본 상품은 유통기한이 2년이잖아요. 근데 그 염을 빼면 6개월이 돼요. 많이 빼면. 그리고 냉장 보관을 해야 돼요. 상온 보관이 아니고.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얘를 배송을 하려면 아이스박스가 필요해지고 냉매가 필요해지죠. 냉장 보관하니까 냉장 시설 갖춰진 창고가 필요하죠. 이게 생각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그게 그렇게 비싸다고? 근데 좋은 걸 주면 고객이 먹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는데 안 먹어요. 일반적인 그런 소스들의 가격이 4,900원, 6,900원이래요. 싸죠. 네. 그러니까 그걸 먹어요. 제 건 12,900원이니까 네. 안 먹어요. 아무리 좋아도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12,900원짜리의 소스를 오랜 기간 동안 팔았으면 언젠가 빛을 볼 거예요. 왜냐면 고객이 많이 생기니까요. 계속해서. 뭐 후기 많이 달리고 하면은 그쵸, 그쵸. 예, 되죠. 그리고 최근에도 그때까지 문자로 가면 되죠. 소스 이제 안 파세요? 라고 문자가 온 것도 있어요. 너무 맛있었다고. 그러니까 먹어보면 알아요. 근데 일단은 4,900원짜리를 먹고 싶은 거죠, 고객은. 근데 이게 좀 다르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내가 소스라고 쳤을 때 늘 생각해 왔던 가격이 있는 거예요, 고객이. 그죠? 4,900원, 5,900원. 이 정도 선이야. 근데 갑자기 12,900원이 보이면 당황스럽죠. 이게 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셰프의 국수전을 달았던 거고. 너가 먹어본 그 맛을 집에서도 느껴봐.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걸 계속 먹고 찾고 소문내고 하는 것들이 긴 시간인데 그 긴 시간을 버티기엔 제 상품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거예요. 네. 실수한 거예요. 네.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2달 남았을 때 그 임박몰이라고 임박몰. 네. 네이버에 쳐보시면 이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을 소진시켜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정상 상품이에요, 다. 네네. 그래서 빨리 먹을 수 있으면 그냥 거기서 사갖고 먹는 게 낫거든요. 엄청 싸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원가에 올렸죠. 원가에 올리니까 4,900원이잖아요. 네. 그냥 그런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더라고요. 순식간에 나가요. 빡 하고. 그래서 재고를 마지막에는 그 사회복지재단 네. 거기에다가 그냥 다 던져주고 끝냈던 상품이. 이래서 또 그만둔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아이템을 만약에 언제 어떻게 그럼 빠져야 되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답이 없고요. 그러네요. 네, 시장 분위기가 여러 사례를 통해서 나한테 오면 그때는 이제 결정을 해야지. 이거 버텨보자라고 하는 순간에 네, 위험해질 수 있어요. 네. 더 큰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대기업이 들어온다 무조건 빠져야 돼요. 이건 진짜 정말 매뉴얼이 없네요. 네. 이 시장은. 그쵸. 이게 사업은 동물적인 감각인 그러게요. 것 같아요. 분위기 보고 움직이면. 지금은 여행 가방 잘 될 것 같아요. 여행용품 진짜 여행 많이 다니니까 이것도 언젠간 또 갈아타셔야 되죠? 네, 저는 원래 1년 정도 봤고요. 네. 이 아이템의 그 진행을 1년을 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고 쭉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하면서 이제 여행 쪽으로 늘릴까 하다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 팔리니까 근데 나중 가면 네.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트렌드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고 근데 지금 트렌드는 좋아요. 그래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이제 공허함이 생길 거를 예상을 해서 아이템을 또 하나를
기획 중에 있죠. 네. 여행 가방이 여름에 비수기예요. 오히려요. 네, 오히려 비수기예요. 잘 안 팔려. 그 이상해요. 저도 아직 이 원인 분석 못 해봤는데 미리 사놓는 건가? 이미 다 떠나서 일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이미 떠났는데 왜 여행지에서 빨리- 사고 그죠? 있진 않죠, 캐리어를. 네. 그리고 너무 더우니까 의욕 자체도 안 생기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갔다 왔는데 또 가는 것도 웃기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요. 특이하다. 엄청 줄는데 그게 연타석으로 추석이 오잖아요. 그러면 소비 심리가 완전 확 줄어요. 왜냐면 목돈이 나가는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비용을 한다거나 이런 게 좀 힘들고 여름 끝나자마자 또 휴가를 가는 건 약간 이상하니까 이때가 이제 완전 비수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의 상품도 이제 추석 끝나고 후유증이 한 2주 오거든요. 네. 안 팔려요. 10월 지금 며칠이죠? 이제 둘째 주 지났죠. 네. 지금부터요. 그래서 판매량이 올라와요. 제가 창고에다가 판매량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해줘요. 그 집계를 잘 못하셔서 조회수 이만큼에 이만큼 들어옵니다. 이만큼에 이만큼 들어오면 이걸 나열을 해주는데 대비하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지금 조회수 올라오니까 이제 많이 나갈 거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택배사 운영하는 물류창고. 그쵸. 근데 전주랑 그러니까 3주치를 비교해서 드렸는데 조회수가 100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 550명 들어오거든요. 그 코드에만. 네. 근데 이게 시즌에는 몇 명씩 들어오냐면 10,000명씩 들어와요. 하루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차이점이. 미쳤다. 판매량이 팍 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프로 확인한 거는 11월 말부터요. 그때가 아마 한 2,000 정도 트래픽이 일어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1월 넘어가면 완전 시즌이에요. 네. 특이하네요, 진짜. 1월부터 5월까지가 여행은 원래 그래요. 온라인은 이것저것 다 팔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뭐 국수전, 뭐 그 소스도 팔면서 가방도 팔 수 있고. 그쵸. 그 제약이 없잖아요. 뭐 네네. 인테리어를 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그 상세 페이지만 몇 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네. 한 번에 좀 제약이 컨트롤 경계선. 가능한 게 몇 개 정도까지 가능하시다고 보나요? 혼자 할 때는 5가지 정도. 5개요? 대신 한 개의 품목에 옵션이 많으면 안 돼요. 네.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재고 그러니까 부담이 좀 되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짓수가 많아질수록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CS를 견디고 교환 반품이 제일 힘들거든요. CS. 그 전화 오는 양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는 거는 제정신으로 뭔가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5개. 그냥 5개도 힘들어요. 엄청 힘들 거예요. 그리고 뭐 매출이 얼마나 나오면은 혼자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딱 얘기 드려요. 10억이요. 연 10억 매출. 연 10억 매출로. 그러니까 월에 한 7, 8천은 떠야 그죠? 연에 그렇죠. 10억을 찍는 거니까 그 정도 하면은 혼자서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 드리죠. 10억 이상부터는 네. 연매출. 네. 못해요. 힘들어서. 그런 기준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연매출 10억이면 진짜 많이 파는 거 아니에요? 많이 파는 거죠. 연봉이 억대는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돼요. 억이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 지금 기자 때려치고 싶고 그냥 하고 싶은데 직장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는 그거죠. 꿈이죠. 네. 사회 자체가 이거는 정년도 없잖아요. 그죠. 내가 네. 제정신이면 할 수 있는 네네.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막 체력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체력은 엄청 필요해요.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네, 엄청 필요해요.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신경 쓰고 막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네. 금방 지치고 그리고 자꾸 앉아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도 없고 과외 시간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순위 파악하고 있고 네. 남의 거 보고 있고 막 이게 이제 병처럼 생기는 거거든요. 업무 강도가 좀 세다는 거예요. 네, 엄청 세죠. 디자인까지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네, 힘들어요. 하루 네. 근무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되죠? 근무 시간은 쇼핑몰들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규정하는 8시간을 지키고는 있는데 네. 보통 8시에 끝나죠. 저녁 아니, 이거는 8시. 이제 그냥 1인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8시간에 뭐 안 지켜도 되잖아요. 나 혼자. 창업을 해서 혼자 할 때. 네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성공의 비결은 열심히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거. 네. 그 직장을 나왔다 그래서 그래도 좀 여유 시간을 가지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매출이 또 뚝뚝 떨어질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간에 같은 생활을 해야 많은 것들이 보여요.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내가 자꾸 움직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자기만의 있는 세계에 거예요. 빠져 있을 그쵸? 것 같아요. 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고객이 일어나 있는 시간, 자는 시간 이거를 딱딱 같이 맞추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전화는 9시부터 오잖아요. 네. 그렇죠. 문의도 9시부터 올 거고 그 전날에 새벽에 사람들이 막 남겨놨던 것들을 나는 바로바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9시 시작하셔야 되고 보통 8시 반부터 시작을 하죠.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하자마자 이제 발주 놓고 배송 포장하고 그다음에 다시 오더 놓고 그다음에 광고 보고 분석하고 점심 먹고 다시 또 발주 처리하고 포장하고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시간이 없어요. 네. 혼자 그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인 창업자들은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쯤 먹을까라고 하는 순간에 정산해야죠. 매일매일 얼마나 나갔나 그쵸. 내일을 대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끼니를 좀 놓치죠. 네.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쇼핑몰 창업할 때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계속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조금 소개는 해드렸던 것 같은데 주관적이면 안 된다. 무조건. 주관적인 견해는 나와 같은 사람만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무조건 객관적이고 분석적이어야 한다. 네. 그리고 내가 금액을 투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번 더 곱씹어라.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라고 하는 걸 본인 스스로가 오케이를 할 때까지 계속 숫자를 세보고 네. 분석해보고 하셔야 돼요. 그거를 안 하고서 하면 리스크가 계속 생기실 거예요.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많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가격 책정은 이미 시장에 형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소스를 먹으러 온 사람이 4,900원짜리 소스를 일반적으로 먹어요. 그러면 4,900원에 팔 수 있게끔 판가를 형성하고 거기에 맞는 공급가를 찾는 거예요. 나 혼자 12,900원짜리를 팔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네. 6,900원만 돼도 좋아하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아까 대표님의 와이프의 사업은 오픈마켓에서 파나 개인 쇼핑몰로 파나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개인 쇼핑몰이 나을 수가 있어요.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에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컨셉이 딱 맞는데 거기에서 진짜 잘하신 게 하나가 거기서 변형을 하셨다라는 거. 근데 그 변형이 본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사람들이 막 해봤던 거 이게 있으면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까 뭐 베라 왕에서 그쵸. 조금 네. 변주. 거기서 하나를 딱 변경하면서 내게 된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 6,900원에 팔아도 되는 거죠.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정확한 사례인데 네네. 이번 여름에 스노클링 마스크 스노클링. 이렇게 아시죠? 호핑할 때 스노클링 마스크 네. 앞면에 이렇게 하고 물 안에 들어가도 숨 쉴 수 있는 거. 요거요. 뭐 달려있는 네. 스노클링 마스크. 그게 이제 물놀이 용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상 어린이 제품으로 만들게 되면 심사도 까다롭고 승인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로 인증을 잘 안 받아요. 네. 예, 이 물놀이는 실제 공장까지 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인증이 안 나오니까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리니까 포기하고 그냥 스몰 미디엄 라지로 팔아요. 대신에 이제 어린이들, 완전 어린애들은 이게 아예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헐겁고. 네. 그거를 보고서 어느 판매자가 상품 이름을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그 판매자의 상품이니까 그 판매자가 스몰 미디엄 라지가 아니라 이게 그냥 에어로 이렇게 갖고 피팅이 되는 스노클링 마스크를 요번 연도에 갖고 들어왔어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상품으로. 대박이 나셨어요. 프리 사이즈. 네, 풀인데 이게 공기 주입이 쫙 돼가지고 얘가 이거를 앞면을 인중부터 미간까지인가 거길 가리잖아요. 거기에 피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법의 허점을 노린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걸.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딱 했는데 보통 스노클링 마스크는 만 얼마거든요. 네. 그분이 얼마에 파시면 49,000원에 팔아요. 와. 근데 그건 판매량이 이쪽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럼 독자적인 어떤 네, 제품인 거예요, 그쵸. 이거는? 지금은. 근데 내년엔 아니죠. 내년. 네, 내년 절대 아닐 거예요. 네. 되게 좀 더 세련돼 보이거나 편리한 건가요? 겉모습으로 보면은 조금 더 남성스럽고요. 네, 조금 고급져요. 고급지게 보이고 안쪽에 이제 내부는
그런 상품들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네. 네. 걔는 딱 달라붙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인중에서 미간까지의 길이를 스몰, 미디엄, 라지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는 이게 짧으니까 스몰도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에어로 피팅을 탁 하는 그걸 했는데 와 대박 나셨어요. 네, 요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가를 형성하는 것도 시장가를 보는 것도 맞지만 내가 진짜 이게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화된 거라면 최고의 필살기 아이템인 것 같아. 같은 거. 예. 뭐 그건 이제 고객이 부르는 다 거 찾는 것 같을 수 같아. 있죠. 예. 그러면 배짱 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네. 그러면 시장 가격에 맞춰서 먼저 가격을 그쵸. 책정하고 네. 그거에 맞는 이제 소싱처를 구해라. 네, 그거에 맞는 상품을 끼는 게 맞고요. 근데 어디서 소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상품을 좀 직접 만들려고 할 때 네네. 의류 같은 거는 동대문 가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네. 공산품 같은 거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는 힘들어요. 그 금형비라고 해서 틀을 그렇죠. 네, 금형비 틀을 그럼 어디로 가야 내가 돼요?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공장에 가서 그 샘플을 그냥 가져간 다음에 나는 여기서 이거 변형하고 싶고 이거 변형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거기에서 금형을 짜갖고 금형비만 주면 금형을 짜서 샘플을 줘요. 저한테. 그럼 보고 여기서 이거 조금만 더요. 그럼 또 이제 금형 깎겠죠. 그렇게 해서 비용이 자꾸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금형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생산하는 거예요. 공장에 그러니까 공장 찾아가야겠네. 그쵸. 대신에 공장을 찾아가면 MOQ 최소 생산 물량 네.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서 그거는 일단 내가 만들려는 제품이랑 비슷한 거에 보면 제조원이라고 있잖아요. 그쵸. 네, 거기 찾아가시는 보고 분들도 찾아가면 많고요. 찾아가면? 네, 굉장히 많고 그리고 박람회 다니시는 분들도 네. 많죠. 네. 해외 박람회 네. 국내 말고요. 네. 해외 박람회 뭐 중국 광저우에서 하는 거 가면 하루에 절대 못 돌려놔요. 엄청 커서. 근데 거기 가면 아이템이 진짜 많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거래를 하시면 안 되고 명함만 딱 받고 사진만 찍어 놓은 다음에 네. 그걸 이제 갖고 와서 다시 한국에서 서치를 좀 하시는 게 좋죠. 네. 다 발품 파는구나. 공장을 진짜 찾아가 볼 엄두를 내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거기는 아 무서워요. 근데 그러니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가방은 어디라고 얘기 드리긴 뭐하지만 정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가는데. 비행기가 하루에 한 대 있는데 네. 심지어 평일에는 없어요. 주말을 끼고 가야 되고요. 만약에 평일에 가려면 경유를 해야 돼요. 네. 1시간인가? 얼마나 갔지? 좀 간 것 같은데 한 2시간 간 것 같은데 아무튼 가까워요. 네. 생각보다. 근데 경유를 하면 왜 26시간이 걸리지? 약간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못 가요, 못 가. 그 공장은 어떻게 알고 찾아가셨어요? 거기서 이런 거 만든다는 다 거예요? 찾은 거예요. 중국어를 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좀 알아봐줘. 이거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요즘에 에이전시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맞아요. 서치해주고 찾아주는 업체들이 많아서 돈만 주면 다 해줘요. 갖고 와주기까지 해요. 수입대행 이런 거를 검색하면 다 나와요. 원래는 오파상이라 불렀죠.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은 있어서 워낙 지금은 이제 전문화도 다 되어 있고 네. 보통 그 몸덩어리에 수익 금액의 한 5% 정도밖에 안 받으실 거예요. 만약에 1,000만 원짜리를 갖고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5%면은 50만 원이죠, 그죠? 네, 그거를 주면 돼요. 수입 대행료에. 근데 그게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의 5%가 아니니까. 네네, 그렇죠. 그건 어차피 구매 판가의 원가의 네. 5%니까. 일회성 비용이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죠. 마지막 다음에는 뭘 팔면 좋을까요? 다음에요? 네. 어느 분째가요? 뭐, 네. 일반 트렌드를 분들이 봤을 때 그냥 아이템은 이걸 잡으세요보다는 설명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쉽게 한다면 뭐 예전에는 뭐 베스트백 보세요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쇼핑몰마다 잘 팔리는 100가지 선. 네. 근데 그거는 보고서 접근하면 늦었어요. 늦은 거 아니에요? 네, 늦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검색을 많이 해보시고 거기에 리스팅에 나올 때 후기가 누적 후기가 적어도 1000개 이상 되어 있는 상품들을 리스트업 해보세요. 리스트업을 쫙 하다 보면 내가 가능한 범위가 이제 또 생기겠죠? 네. 그러면 그런 애들만 또 추려요. 그리고 다시 검색해서 회전량을 보세요. 네. 그런 다음에 그 회전이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3-40개는 나가야 네,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아이템들을 선정하세요. 근데 회전량은 어떻게 확인을 해요? 구매 숫자가 다 나오니까요.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들어가서 그 구매를 오늘 본 거에서 어저께 본 걸 빼버리면 맞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갭차가 생기잖아요. 네. 판매된 양이 나온다고요? 구매 수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쿠팡 이런 마이너스 데 그게 나와요? 네 나오죠. 오. 네. 그래서 빼고를 하다 보면 하루 나가는 판매량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괜찮은 애를 잡으시는 게 아이템 선정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제 손품을 팔아야 되네. 그러네요. 다 메모해. 그래서 많이 봐야 된다라고. 손품, 발품 다 팔아야 되네요. 와, 진짜 그렇죠. 쉽지 않다. 온라인 창업이라고 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오프라인적인 행동이 필요한 이런 창업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 이베이 에듀 사이트에 교육 신청하고 오시면 네. 이런 내용들을 과정별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무료로 한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뜬구름 잡거나 추상적인 뭐 아니면 매뉴얼 같은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제가 센터를 운영한 지가 이제 6년 차거든요. 예. 이베이한테도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우리는 실무만 가르칠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단연 좋은 교육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 네. 그리고 창업하는데 거의 다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시면 이베이에도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평가가 꼭 처음 진입할 때 가봐야 되는 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의 다 평가가 옆에서 막 밀착해갖고 해드리진 못하지만 네. 예, 오셔갖고 저 여기 매일경제 팟캐스트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네.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드릴 테니까 오셔갖고 이런 내용들을 네. 또 좀 더 전문적으로 욕심 있으시면 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이베이 에듀의 김덕주 실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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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오늘 정말 진짜 오늘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그리고 감사하네요. 정말 생소한 내용이었잖아요. 네네네. 저는 진짜 질문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완전 수업 들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중원부원으로 지금 진행했어요. 뒤죽박죽. 의식의 흐름대로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했는데 네. 제대로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편집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집도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대로 가시죠. 이렇게. 그러게. 저희 목소리를 다 편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무료로 지금 교육 받을 수 있잖아요. 찾아가면. 그렇죠. 네네. 이베이 에듀. 그래서 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또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의도치 않게 2부로 아니 근데 저는 대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 쪽은 저도 많이 만나봤고 취재도 해봤고 해서 대충 아니까 뭐 여기 이제 게스트분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저는 좀 이제 걸러서 들렸는데 그렇죠. 이쪽은 제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근데 이제 막 성공 스토리 들으니까 너무 혹하는 거야. 근데 아까 이렇게 3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은 사실 30%밖에 네네.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70% 열의 7은 네. 300도 못 번다. 네네. 100원도 못 번다는 그쵸. 사람도 예. 많고 못 보면 아주 확 못 번다. 생각보다는 주의를 해서 리스크가 있고 있죠. 네네. 네. 그런 있어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좋은 점은 네. 사회의 기준이 아직도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네, 뭐 전공이 꼭 이거여야 되고, 그 위에 들어가는 공부를 또 잘했어야 되고, 요즘은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좋은 점은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 편차 없이 동일선상에서 뛴다라고 하는 점. 네. 그거는 뭐 자영업 물론- 창업도 마찬가지죠. 예. 식당 뭐-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위에 있다라고 해서 쟤를 아예 못 잡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이게 계속해서 다마고치 마냥 커가는 거니까 관심만 있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 좀 진지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시장에 들어올 때 제가 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글밖에 없었어요. 네, 아무것도 못해, 엑셀도 못했었어요. 여기 와갖고 다 배우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고 한다라는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엑셀도 전문으로 할 수 있고요. 네, 다 숙달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이 되게 고되고 힘들겠지만 그래서 각오가 되게 많이 필요한 거죠. 그 70%는 그 각오를 좀 덜 먹고 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상세 페이지 보면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예쁘게 친절하게 맞아. 뭐 설명 달아놓고 예쁘게 꾸민 데들 보면 그 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예, 그 사고 싶어지고. 고집도 버려야 되고. 그런 게 그게 들으면서 저는 자영업이랑도 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어요. 손품 네. 발품 많이 팔아야 되고 맞아요. 열심히 한 사람은 티가 나게 돼 있고. 트렌드도 잘 파악해야 맞아요. 하고요. 사람 안 만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대면을 하지 않는다. 인터넷이 성장한 이유 중에 원동력은 첫 번째는 대면하지 않는다예요. 찾아가서 사람을 대하면서 물건을 사는 게 싫으니까 인터넷을 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고 나서 전화하는 게 싫으니까 문의 게시판에 남기는 거고요. 통화하는 게 싫으니까. 네. 귀찮은 거죠. 그리고
그거에 자꾸 그렇게 활성화되니까 요즘에 막 톡톡으로 막 맞아요. 다 하잖아요. 네, 네이버 네. 톡톡, 뭐 실버가 톡 다 톡으로 하다 보니까 고객 문의도 다 톡으로 와요. 전화도 많이 오긴 하죠. 오는데 그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은 죄다 톡톡으로. 네, 네, 톡을 운영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죠. 네네, 네. 그렇죠. 정해놓고 하는 거죠. 욕심이 있으면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하는 거고요. 퇴근해도 하는 거고. 네, 네. 어차피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면 거래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오프라인이랑 비교를 해본다라면 딱 그것만 다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비슷해요. 네, 저는 메뉴판이 상세 페이지라 생각하거든요. 실내 인테리어랑 막 이런 것들이. 네, 아 옵션이겠구나. 네. 맞네요. 이렇게 막 비교를 해보면 간판은 썸네일인 거고요. 그죠? 네, 비슷하다고 봐요. 그렇네요. 그래서 내가 소비자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잘 맞출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비자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내 기준을 없애는 게 많이 필요해. 네. 진짜 주옥 같은 정말.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베이 에듀의 김덕주 실장님.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